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하게 되고 조금 더 엄하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녀의 마음에 도착했을 때는 부모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되라고 한 말이 자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고 걱정해서 나온 말이 자녀에게는 자기 존재를 부정당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 그 말이 자녀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부모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지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더라도, 아니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내가 없었으면 내 인생이 달랐을 것이라는 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힘들어서 나온 푸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이 말은 푸념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는 선고로 들립니다. 하버드 대학교 아동발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존재를 부정당한 경험이 있는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자기가 어딘가에 존재해도 되는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확인받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직장에서 과도하게 인정을 구하거나 연인 관계에서 집착하거나 반대로 모든 관계를 회피하는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부모가 한순간 내뱉은 푸념이 자녀의 평생 관계 방식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신이 넘어도 이 말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기억은 더 자주 떠오릅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는 말입니다.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는 것, 형제자매끼리 비교하는 것 모두 해당됩니다. 부모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 아이니까 자극을 주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비교의 말을 들은 자녀의 뇌에서 처리되는 첫 번째 정보는 자극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신호가 먼저 처리됩니다. 펜실바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형제간 비교를 경험한 자녀를 장기 추적한 결과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과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습관이 고착화되어 있었고 자존감 수치가 비교를 경험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부모가 한 번 던진 비교의 말이 자녀 스스로 평생 자기를 깎아내리는 내면의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에 모여 앉아 사촌들과 비교하는 말, 전화통화 중에 다른 집 자녀 이야기를 꺼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성인 자녀의 마음에도 똑같은 상처를 남깁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할 때 그게 뭐가 힘드냐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부모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한 것이라고 배워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감정 표현을 나약함으로 해석하고 강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감정을 눌러버리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부정당한 자녀는 자기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슬플 때 슬프다고 느끼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억압이라고 부르는데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일수록 원인 모를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어렵게 속마음을 꺼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그게 뭐가 대수냐는 한마디라면 그 자녀는 다음부터 전화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왜 자식이 연락을 안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네 번째는 위협과 공포를 주는 말입니다. 말 안 들으면 너는 나한테 자식도 아니라는 식, 인연을 끊겠다는 식의 말입니다. 어린 자녀에게는 버림받는 공포로, 성인 자녀에게는 관계의 단절 선언으로 들립니다. 이런 위협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자녀들은 분리불안이 고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가 떠날까봐 전전긍긍하거나 먼저 관계를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부모가 화가 나서 던진 엄포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평생의 불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자녀가 만드는 새로운 가정에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5번째는 인격을 공격하는 말입니다.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판단하는 말입니다. 내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것과 너라는 사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행동에 대한 지적은 고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기지만 인격에 대한 공격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버립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 교수의 연구에서도 인격이나 능력 자체를 평가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반면 노력과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사람들은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너는 원래 그런 애야, 뭘 해도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녀의 도전 의지와 자기 확신을 뿌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이 5가지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자녀의 자기인식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거울로 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가장 큰 거울은 부모입니다. 부모의 말을 통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부모의 말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매번 부정적인 모습만 비춰준다면 자녀는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믿게 됩니다. 객관적인 능력이나 가치와 상관없이 부모의 말이 만들어낸 자기 이미지 안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말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을 사실 대부분의 부모는 마음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서 주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여기에는 부모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깊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말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압박, 건강의 불안, 부부간의 갈등, 사회에서 느끼는 무력감. 이 모든 것이 하루 종일 쌓여있는 상태에서 자녀의 작은 실수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 방아쇠가 됩니다. 평소라면 넘어갈 일인데 한계까지 몰린 상태에서는 과도한 반응이 터져나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사라고 부릅니다. 자기 내면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감정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쏟아내는 현상입니다. 부모가 정말 화가 난 대상은 자녀가 아닙니다. 자신의 처지, 자신의 한계, 뜻대로 되지 않는 삶 자체에 화가 난 것인데 그 분노가 자녀에게 향하는 겁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2배 이상 높았고 이 부모들 대부분이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조차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튀어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간 뒤에 남는 것은 부모 자신의 깊은 후회입니다. 왜 또 그랬을까? 이 후회가 다시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가 또 자녀를 향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좋은 부모여야 한다는 내면의 압박입니다. 자녀가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일 때 많은 부모는 그것을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제대로 못해서 아이가 이렇게 된 거라는 자기 비난이 시작됩니다. 이 고통이 너무 크면 무의식적으로 고통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 이 아이가 문제라고 방향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자녀에게 가장 엄격한 부모가 실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녀의 실수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가 부모에게 들이미는 비교의 잣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녀의 성취는 곧 부모의 성적표처럼 여겨집니다. 모임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자녀 이야기가 오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 주제는 좁아지고 자녀 이야기와 건강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집 자녀와 비교되는 순간 부모는 초라함과 패배감을 느낍니다. 그 감정이 고스란히 집으로 돌아와 자녀에게 향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의 조사에서 한국 부모의 약 78%가 자녀의 성취에 대한 사회적 압박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비교하는 건 부모 자신이 먼저 사회에서 비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엄하게 키워야 바르게 자란다. 칭찬하면 버릇 없어진다는 오래된 양육 문화까지 겹칩니다. 부모 세대가 자라던 시절에는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최선을 다한 겁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지금은 맞지 않는데 다른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장 깊은 이유는 상처의 대물림입니다. 자기 부모에게 들었던 바로 그 말을 내가 내 자녀에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느 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입에서 나온 말이 그때 그 부모의 말투와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경험.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연구팀이 3세대에 걸쳐 양육 방식을 추적한 결과 부모에게 언어적 공격을 경험한 사람은 자녀에게도 같은 패턴을 반복할 확률이 약 3배 높았습니다. 발달 심리학에서 이것을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경험한 상호작용 방식이 뇌의 기본 프로그램처럼 설치되어 비슷한 상황이 오면 의식이 개입하기 전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다르게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정하게 말하는 법, 감정을 인정해주는 법, 화가 날 때 멈추는 법,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부모의 상처 주는 말 뒤에는 이 4가지가 겹겹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스트레스, 완벽해야 한다는 내면의 고통, 사회가 들이미는 비교의 잣대, 그리고 세대를 넘어 전해져온 상처의 패턴. 이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그날 그 순간 그 한마디가 된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사회의 압력에 눌려 있었거나 자기 자신도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발달심리학자 고든 뉴펠드 박사는 부모가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는 순간 그 상처는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힘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자동으로 반복되던 패턴이라도 의식 위로 끌어올리는 순간 그 힘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번에 자녀에게 한마디 하려는 순간 단 3초만 멈춰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내 안에 오래된 패턴이 시키는 말인지. 이 3초의 멈춤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악순환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듭니다. 자녀는 성인이 되어도 부모의 말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은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은 끝까지 힘이 셉니다. 그 힘을 상처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습니다. 비교 대신 인정, 지적 대신 격려, 위협 대신 믿음. 거창한 표현이 아니어도 됩니다. 잘하고 있다는 한마디, 내가 있어서 좋다는 한마디, 이것만으로도 자녀의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해서 나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 당신도 지쳐 있었고, 당신도 눌려 있었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아는 만큼 한 겁니다. 완벽한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했느냐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알아차렸느냐입니다. 혼자서 어렵다면 전문 상담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의 구조가 보여야 비로소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하는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이미 어제의 부모와는 다른 부모입니다. 부모의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로 남을지 힘으로 남을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